등기부등본 위조 사기 사건. 이번에도 사건이 또 터졌죠. 내막은요. 한 주택의 집주인은 은행 대출을 다 갚은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범인이에요. 이 범인은 등기소에 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등기소는 서류를 보니까 진짜로 빚 다 갚았네 라고 판단을 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범인은 1차적으로 등기소를 속였죠. 그 다음에 등기소는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범인은 이 등기부등본을 내밀면서 새로운 매수자에게 자, 이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라고 안심을 시켰고 기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류 위조를 통해서 엉뚱한 등기부등본을 고의적으로 발급받은 거였지만 매수인은 그걸 알 리가 없죠. 보통 우리는 등기부등본은 믿음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죠. 피해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집을 매수했어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은 뒤에 평온공연하게 상당 기간을 거주하며 지내던 그 어느 날 별안간 갑자기 대쪽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 법원에서 날아옵니다. 이 집에 대출은 전혀 상환된 바가 없으니 다시 등기부등본의 저당권을 부활시킬 것이며 이 집의 대출을 상환해라 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무려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수한 시점에서 깜짝 놀란 새 주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대항하였지만 법원의 태도는 변함없이 일관되었습니다. 너네들끼리 소송하세요. 우리 기관한테 따질 근거도 없고 우린 책임이 1도 없어요. 여기서 법원이 내세우는 대원칙은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죠. 공신력은 등기부등본상 권리를 믿고서 거래를 하다가 만약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은 없되 공시력은 있다라고 법원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공시력은 대외적으로 권리 관계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널리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히 어야둥둥 말장난 같지만 아주 오랜 시간부터 정립해오던 민법의 대원칙이자 일관되게 지켜오던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공시력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추정력은 또 뭔가요? 추정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충 어떤 뜻인지 추정은 되죠. 어야둥둥 설마하니 등기부를 보고 표상된 권리 관계를 너 스스로, 너 셀프로 추정해라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추정력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가지고 있는 추정력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거로 한다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어지간히 말장난 같지만 법원에서는 사실 법 조문대로 혹은 그 전에 일관되게 쌓였던 판례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일관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만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심사 및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따질 만한 권한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등기소가 자체적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씹고 맛보고 하면서 일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판단할 권리가 등기소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업무량 증가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이 만약에 등기를 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업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업무량 증가와 일처리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관된 포지션으로 등기소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진짜 찐 이유가 있어요.
이번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합시다. 또 등기소가 권리관계를 심사 및 판단할 권한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번 사기 사건 지금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사기친 이 범인은 은행의 대출을 전혀 갚지 않고 갚았다고 위조하고 등기소를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저당권을 말소시킨 등기부를 발급받았어요. 이 사건에서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까요? 등기부 내용대로 대출을 갚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에 나온 그대로 판결하라며. 그래서 대출 다 갚은 걸로 등기부에 나왔잖아. 그래서 갚은 걸로 판단했고 그러면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피해는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아야겠죠. 왜?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다며. 등기소가 권리 관계에 대한 판단, 심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등기소가 판단한 발부한 그 등기부 등본 그대로 인정하면 대출은 다 갚은 게 되는 것이고 은행은 피해 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 애초에 등기소 너네가 권리관계를 잘못 심사 판단했잖아. 그럼 너네가 다 책임져야지 라고 반문을 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력 문제, 비용 문제, 조사하는 그 과정과 시스템 문제에 대한 부담은 아주 상당할 것이고 등기소는 사무소 내에서만 심사하는 현재 시스템인데 실제 권리 분석한답시고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임장을 가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겠죠.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도 없죠.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까지 모두 등기소가 지는 것은 엄청 가혹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등기소 너네가 권리심사 다 하고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도 인정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등기소 너네가 실수라도 했어. 그리고 발생한 그 피해, 그 책임 등기소 너네가 다 져. 피해금도 다 너네가 내. 하는 꼴이 되겠죠. 결국에 폭탄 제거반에 누가 투입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소는 여기서 사실상 제3자와 다름없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등기소가 그럼 빠졌다. 그럼 여기서 남은 건 누굽니까? 선의의 매수인인 피해자와 그보다 더욱 선의의 피해자인 은행이죠. 과연 이 두 피해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서도 은행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보이긴 해요. 어쩔 수 없이 현재 집주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억울한 피해자는 사기를 친 범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도저히 이런 사기에 대해서 당하기만 해야 되냐? 이런 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냐? 예, 해결책은 뾰족하게 없어도 예방법은 있습니다. 그 예방법은요, 부동산 권원보험 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동산 권원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죠.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도대체 왜 공신력을 인정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 위조로 사기치는 범죄에 대한 예방은 없는지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